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에 한해 가산금리를 높여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수도권에선 이 대출받아서 집 사기가 더 까다로워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더욱 강력한 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예고했는데요. 네. 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를 줄여서 가계부채를 더욱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내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서울 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에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스트레스 금리라는 게 어떤 거죠? 이 스트레스 DSR은 이제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이제 부여해서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네. 스트레스 금리가 높다고 하면은 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매일 갚아야 되는 원리금 부담이 좀 네, 커지니까요. 맞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이제 도입한 데 이어서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이제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2단계 규제가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이 대출 감소 효과가 얼마나 생기는 겁니까? 이 앞에서 지금 이야기 드린 이 스트레스 금리, 이 가산 금리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효과를 이제 정부가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이제 소득 1억 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이제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 한도는 5억 7,4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는 이제 30년 만기 분할 상환과 대출이자 4.5%를 전제로 산출된 값인데요. 네. 이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 6억 5,8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과는 비교해서 한 8,400만 원 가량, 그러니까 13%가 줄어들게 됩니다.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맞습니다. 네.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5년 이제 혼합형 주담대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한 8% 가량, 5년 주기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4%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아까 1억 원이었는데 연소득이, 이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이 차주의 경우에는 변동금리 대출 한도가 4,200만 원, 이제 5년 혼합형이 2,600만 원, 네. 5년 주기형의 대출 한도가 한 1,400만 원씩 이제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줄게 되는 것이죠. 네네. 이는 이제 은행권 주담대 외에 이제 다른 대출이 없다는 전제 하에 산출된 시뮬레이션 대출 한도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대출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번 규제가 과연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는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건데 이전에도 좀 많은 규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연일 가계대출 관리 압박을 가했음에도 이 가계대출 급증세가 쉽게 잡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4일 기준에 719조 9천억 원 가량인데요. 네. 이게 이달 들어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4조 1천억 원이 더 늘어나게 됐어요. 매수 심리도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유력하게 점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 금융당국이 내놓을 추가 대책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금융당국은 다음 달 들어서 이제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이제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는데, 이는 이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에 DSR 적용 범위를 이제 확대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 성격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은행권 주담대 이제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는 카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 가중치가 이제 올라가면은 네. 은행들은 이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에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밝혀서 각종 규제 방안이 있다 이렇게 좀 방안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네. 대출을 좀 덜 받게 만들면서도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것도 줄이는 그런 방안이 맞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거군요. 네, 또 이제 모레 있을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 회의에서 그 네. 가계부채 관련해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Q익스프레스 구형배 Q10 그룹서 독립, 새 주인 찾는다. 이번에 티몬 위메프 관련 소식입니다. 이 티몬과 위메프 모 회사인 Q10 그룹이 Q익스프레스라는 물류 회사를 이제 핵심 계열사로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 Q익스프레스 투자자들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이 Q익스프레스 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Q10 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Q익스프레스가 이제 모 그룹에서 분리해서 이제 새 주인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복수의 Q익스프레스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제 보유한 교환사채와 전환사채 등을 대거 이제 주식, 보통주로 바꿔서 경영권을 Q10 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하고 네. 회사 정상화 계획을 이제 본격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Q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Q10 그룹의 대표 회사인 Q10이 한 66%, 구영배 대표가 2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구 대표 측과 Q10은 소수 주주가 이제 되는 거게 됩니다. 네. 이제 그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제 이르면 이달 말에 주식 전환을 완료를 하고 이제 사업을 회복시킨 뒤에 이제 국내에서 투자자를 이제 새롭게 찾을 예정인데요. 네. Q익스프레스는 투자자가 확정되면 이제 회사 사명을 좀 바꾸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Q10 그룹을 지우겠다는 것이죠. 이미지를 바꾸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Q익스프레스의 재무적 투자자로는 이제 국내 사모펀드인 크레센도 에퀴티 파트너스와 메티스톤 에쿼티 파트너스, 외국계 펀드인 코스톤 아시아 등이 있습니다. 네, 당초에 이 Q익스프레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런 계획도 중단되는 겁니까? 나스닥 상장 추진에 이게 수십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장에 이제 Q익스프레스는 이제 사업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Q익스프레스는 이제 창고 등 국내 물류 인프라를 처분하고 인력 구조 조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고객사 비중이 대부분인 이제 물류 플랫폼인 만큼 Q10 그룹을 떠나서도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Q10 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면 네. 이 티몬하고 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더 구제받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Q익스프레스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물류 업체고요. 이 구대표는 이제 이 회사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그룹의 역량을 대거 이제 동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Q익스프레스는 이제 각종 물품을 이제 국제 수송하는 이제 기업 대상 서비스가 주업인데요. 직원이 한 1,000명 안팎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다수의 인력은 싱가포르, 일본, 우리나라에 있고요. Q10 그룹의 알짜배기다.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에도 상장하려고 했었죠. 네. Q익스프레스의 분리는 그래서 이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의 어떤 반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구대표가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문어발 사업 확장을 감행하고 판매 대금을 돌려막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이제 사태 원인으로 언급됐던 회사가 이제 그룹 자체를 이탈하는 만큼 이제 도의적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다만 업계에서는 이 구대표가 이 Q익스프레스의 지분이나 회사 측의 자금을 활용해서 뭐 피해 변제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원래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환사채 등이 많이 걸려 있어서 구대표 측의 지분이 이제 겉보기보다는 지분 가치가 낮은 데다가 네. Q익스프레스의 자금을 빼내려면 이제 이사회와 주주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예. 이제 Q익스프레스에서 이제 지원 자체가 좀 애초부터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Q익스프레스가 그룹에 계속 남아 있어도 어차피 뭐 계륵 같은 그렇죠. 존재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티몬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고 이제 다음 달 초에 진행 여부 결과가 나올 건데 그때까지 지금 자율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갔는데 지금 정상화 노력이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티몬이 이 새로운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이제 회계 법인을 통한 실사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티몬은 이제 새 투자자 유치와 함께 조만간 이제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판매를 이제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티몬과 위메프는 구조조정 펀드라던가 사모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제 신규 투자를 받아서 이 상당수 채권자에게 이제 그 돈으로 채무를 상환한 뒤에 회사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고 3년 안에 뭐 재매각하겠다 이런 방안이 담긴 자구안을 이제 회생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티몬과 위메프 대표는 이 회사가 정상화되려면 한 1천억 원 각각 회사에 1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티몬이 이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판매 재개가 급선무라고 보고 에스크로를 플랫폼에 또 새로 접목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에스크로는 뭐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얘기가 네. 은행 등 이제 제3자가 대금을 맡아놓은 뒤에 결제 확정 시 이제 정산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티몬은 이 미정산 대금과 고객 미환급금은 이제 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으로 동결된 상태고 네. 회사에 남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거래를 해서 이제 수익을 올려야지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네. 티몬은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 이제 상품 발송 후에 3일 안에 대금을 이제 정상화할 방침이라면서 에스크로 방식의 시스템을 최근 테스트하겠다고 밝혀서 새로운 출발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에스크로 같은 경우에 좀 진작 좀 하지 이제 와서 일어나는가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 과연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할까가 의문인데 네. 이제 이런 자구안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이 티몬의 거래 재개 계획에 대한 어떤 그 판매자라던가 뭐 이 업계와 피해자들의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이커머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티몬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거래를 재개한다고 해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뭐 일정을 판매자라던가 상품을 구매할 과연 고객이 있을까 의문이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판매자도 있었고요. 네. 반면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일부 판매자 같은 경우는 언제 이게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에스크로라는 안전 장치를 걸고 새로운 거래가 이뤄지면 그나마 희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해서는 추가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 엔비디아 한 달 만에 130달러 선 회복, 시총 2위 탈환. 이번에 미국 증시 소식입니다. 이 증시 폭락 장세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엔비디아 주가가 완전히 되살아난 모습이라고요. 네, AI 열풍의 선두주자 엔비디아 주가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한 주당 13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4.35% 급증한 130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130달러 선에 오른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에 약 한 달 만이고요. 6거래일 연속 상승할 동안 주가는 무려 26%가 올랐습니다. 이에 올해 6월 20일 기록했던 장중 역대 최고가에도 한 발 더 다가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식 시가총액 상위권 순위에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조 1,970억 달러로 3조 달러대를 이제 훌쩍 넘어섰고요. 네. 이에 이날 주가가 0.73% 상승에 그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밀어내고 시총 2위에 올랐습니다. 시총 1위 애플의 3조 4,340억 달러와의 격차도 좁혔고요. 네. 엔비디아는 올해 6월 18일 역대 처음 시총 1위에 올라서 이틀 만에 내려온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새로운 GPU인 블랙웰 출시 지연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이달 7일에는 이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후 저가 매수세가 이어진 가운데 오늘 이달 28일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 회사들의 어떤 그 실적 호평이 이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여전히 매력적이라면서 매수 등급과 함께 목표 주가 135달러를 재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4%대 이제 상승 마감하고 이제 엔비디아 대항마로 평가받는 AMD 주가도 이제 서버 제조업체 GT 시스템스 인수 소식에 4.52% 급등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86%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주 엔비디아 주가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